네, 저희가 전 시간까지는 SQL 중에서 셀렉트 문장에 대한 것들을 다뤄봤어요. 그리고 셀렉트 문장은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그리고 여기 없지만 order by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from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하는 테이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셀렉트 안에서 서브 쿼리가 이용될 수도 있고요. from에서 서브 쿼리가 이용이 될 수도 있고 where나 having에서도 서브 쿼리가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쿼리의 내용이 복잡하면 with, as 구문으로 뷰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순서로 SQL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거고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저희가 스컷 계정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 워크시트를 만들게요. 네, 새 워크시트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SQL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여기 버튼을 그 마우스를 올리시면은요. 단축키 단축키 내용이 보입니다. 안 보이나? 네, 나와라. 단축키는 Alt F10이에요. Alt F10.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어떤 접속으로 그 워크시트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뜨고요. HR 계정은 우리가 employees부터 contries까지 연습하기 위한 계정이었었고, 우리 다시 스콧 계정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콧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비어있는 파일이 열리고요. 오른쪽 상단 보세요.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접속한 계정이 지금 스콧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계정 이름을 잘못 선택을 하셨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뭐 원하시는 계정으로 다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이거는 주석이에요. 이거는 소스 코드가 아니고요. 코드나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주석이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단축키 컨트롤 S 하시면 저장 메뉴가 뜨죠. 저장 메뉴에서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lab SQL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10번째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은 SQL 10번이라고 하고요. 제 언더스코어 다음에 내용은 DD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DL이 뭔지는 제가 이번 파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축키 컨트롤 S라고만 하면 이 파일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돼요. SQL 문장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DQL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DDL이 있고요. 근데 DDL 전부를 먼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만 먼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ML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T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의 약자들이 뭔지를 아시면 어떤 종류의 SQL 문장인지 아실 수 있어요. DQL은 앞에 D는 전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고요. Q는 쿼리, L은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우리말로 그냥 옮기면 데이터 질의 랭귀지 언어란 뜻이에요. 데이터 질의 언어. 그 얘기는 SQL 문장으로 셀렉트 문장을 의미합니다. 셀렉트, 셀렉트입니다.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데피니션 랭귀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다라는 뜻이죠.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는 create 문장이 있고요.
alter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truncate, 그리고 drop.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이 있어요.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셀렉트밖에 공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네 개나 더 있네요. 근데 또 거기다 DML, TCA가 더 있네요. 우리 크리에이트 써본 적 있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해본 적이 없지만 유저를 만들어 본 적은 있죠. 크리에이트 유저, 그것도 일종의 유저를 정의하는 거죠. 그죠? 올터 한번 썼던 적 있어요. 올터 세션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네, 세션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겠다.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테이블을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변경할 때는 올터 테이블. 그게 데이터 데피니션이에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그것 이외에 트렁케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DML은 데이터 매니퓨레이션입니다. 매니퓨레이션 랭귀지. 우리말로 옮기면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란 뜻이에요. 데이터를 조작하다는 얘기는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인서트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행을 삭제하는 문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ML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의 저자들에 따라서 셀렉트까지를 DML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그 저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DDL은 네 가지, DML도 네 가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저자들도 있고요. Select 문 자체가 워낙에 독특한 문장이어서 이거 자체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쿼리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 테이블에 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행을 추가하거나 특정 컬럼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행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과 셀렉트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 매니플레이션으로 따로 구분을 하는 그런 저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에 따라서 DQL과 DML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저자들은 셀렉트까지를 DML로 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거고. TCL은 앞에 T는 트랜잭션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컨트롤, 그리고 L은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언어란 뜻이에요. 트랜잭션 관리 언어란 뜻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다뤄야 될 문장들이 이렇게 더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다룰 내용은 두 가지를 먼저 다룰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DDL입니다. DDL 중에서도 create예요. create.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요. 문법을 정리를 하면 create tab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create table 여기까지는 키워드예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괄호를 시작합니다. 괄호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괄호 끝나고 세미콜론.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괄호 시작하고요. 괄호 시작했으면 끝내야 되겠죠?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괄호 안에는 무엇을 써주시냐면 테이블은 뭘 가지고 있어요? 테이블은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테이블은 행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컬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죠? 테이블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컬럼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느냐.
그리고 이 컬럼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우리 EMP 테이블 생각을 해볼게요. EMP 테이블. EMP 테이블에서 첫 번째 컬럼은 EMP NO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들이 저장이 되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여기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직원의 이름들이 저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를 했죠. 컬럼 이름을 줬죠. 컬럼 이름 주고 뭐 스컷, 뭐 킹,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들을 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세 번째 컬럼,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었지만 뭐 샐러리가 있었다. 그럼 숫자들이 저장이 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부서 번호가 있었다. 그러면 부서 번호들이 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를 하려면 이게 정의 언어잖아요. 테이블을 정의를 하려면 컬럼의 이름과 그 컬럼이 숫자를 저장하는 건지 문자를 저장하는 건지 아니면 날짜를 저장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그러면 테이블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거는 테이블 이름이 있겠죠. 컬럼이 몇 개 있는지가 필요하겠죠. 각각의 컬럼 이름들이 뭔지 필요하겠죠. 그 컬럼에 저장하는 값들이 무슨 타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필수예요. 아셨죠? 행이 몇 개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이 몇 개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이블 이름과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뒤쪽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써줘요. 숫자다, 문자열이다, 뭐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써줘요. 그런 다음에 그 컬럼의 기본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컬럼에 쉼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대괄호를 쓴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수로 필요한 거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는 거. 기본값이 반드시 필요한지, 제약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 그럼 한 개의 컬럼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근데 컬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쉼표는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 쉼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이 필요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들을 쭉 똑같은 형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테이블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테이블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컬럼 이름 뒤쪽에 데이터 타입이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과 컬럼은 쉼표로 구분. 컬럼과 컬럼은 쉼표로 구분. 아, 여기 또 더 있어요. 사실은 주석도 넣을 수 있어요. 주석도. 그건 생략할게요. 요런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또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데이터 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키워드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넘버라던가 아니면 date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int나 integ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loat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기도 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숫자 타입은 넘버라고 하시면 돼요. 정수든 실수든 넘버로 정수와 실수를 전부 다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오라클에서는. 그 다음에 문자 타입은 바차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가변 길이 문자열. 근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차2가 아니라 바차 이렇게만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날짜에서는 뭐 데이트,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현할 때 타임 스탬프 등등. 사실은 데이트도 시간까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를 데이트가 저장할 수가 있고요. 저장할 수가 있고 타임 스탬프는 조금 더 정확한 정확한 시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0000001초 뭐 이렇게. 그래서 날짜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타임스탬프는 초 이하가 소수점 이하로 좀 더 정밀한 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또 데이터 타입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 이름이고요. 얘는 뭐의 약자냐면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블럭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바차2는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도 지금 문서를 좀 봐야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4,000글자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길이의 제한이 있고요. 근데 요즘 글을 쓰다 보면 4,000글자가 훌쩍 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많은 캐릭터들, 더 많은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바차2로 부족하니까 그때에는 클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들의 큰 객체, 문자 굉장히 큰 객체란 의미고 Clog도 그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이에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인데 얘는 언제 사용하시면 되냐면 바차2로 저장하기에는 훨씬 큰, 바차2로는 부족한 그런 문자열이 있을 때에만 얘를 쓰시면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쓰시면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지 오브젝트인데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진 파일이란 뜻입니다. 이진 파일. 이거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자면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음원, mp3, 음원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JP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은 텍스트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캐릭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블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블롭은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영상 파일 요즘 몇십 기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컬럼 하나에 몇십 기가 몇백 기가짜리를 저장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 위치만 저장을 합니다. 테이블에는. 그러면은 바차2면 충분해요.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위치만 바차2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요. 실제 파일들은 그 폴더 밑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뭐 몇백 테라바이트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파일을 해당 폴더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DB 서버와 미디어 서버를 따로 분리를 하고 DB에서는 미디어 서버에 어떤 폴더 밑에 파일을 저장했는지를 바차2로 테이블에는 그렇게 만들고요. 실제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그런 바이너리 파일들은 미디어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성능을 위해서. 성능을 위해서. 네, 근데 뭐 이런 타입들이 있다. 이것들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데이트나 타임스탬프 이런 타입들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클럭과 블록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바차냐, 바차2냐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문서를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인설트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주석으로 먼저 우리가 만들 테이블.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학생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example이라는 의미로 ex를 붙일게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stu, 던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저장하니까 extend, students 이렇게 s를 붙일게요. 자,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컬럼들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럼은 학번이 있으면 좋겠죠. 번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는 무슨 타입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아이디나 학번 이런 것들은 무슨 타입으로 부여가 될까요? 숫자, 그죠? 네. 숫자 타입으로 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숫자 타입인데 6자리 정수로 하겠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숫자가 없다. 이렇게 타입을 쓰도록 할게요. 컬럼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스튜던트 넘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 컬럼 이름 여기다 쓸게요. STUNO 이렇게 할게요. 스튜던트 줄여가지고 STU라고 하고요. 번호를 줄여서 NO라고 하고 단어와 단어가 붙으니까 언더스코어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타입이고 6자리 정수. 이렇게 할까요? 컬럼 이름을 앞에다 쓸게요. 스튜던트 의미는 학번이다. 얘는 아이디다. 아이디고 학번이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자, 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럼 학번 말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날짜? 날짜보다 이름? 당연히 이름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름은 stu nam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그 학생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름을 의미하고,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름이니까 문자열 아닐까요? 문자열? 네, 문자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인데 최대 몇 글자까지로 할까요? 뭐 한글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영어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는 우리가 정해주시면 돼요. 10글자까지만 할까요? 10글자라고 할게요. 글자.
바이트가 아니에요. 10글자입니다. 한글 이름 같은 경우는 뭐 3글자 아니면 4글자 정도면은 뭐 가끔씩 5글자짜리도 있긴 하지만 뭐 3글자나 4글자는 충분할 거예요. 근데 영문은 10글자까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그냥 10글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데이터 타입 중에서 넘버도 사용되고요. 바차투도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데이트 타입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데이트 타입으로 설정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생일? 아, 뭐 입학 날짜도 좋겠죠. 예, 입학 날짜도 좋겠고 뭐 아니면 생년월일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irthday라고 할게요. 이건 그 학생의 생일 정보만 연, 월, 일 이렇게 생일 정보만 저장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날짜 타입이겠죠. 날짜 타입.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이 create table이라고 했죠. create table. 그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 ex student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로 시작하고요.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뭘 써준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 컬럼은 stuno 한 칸 띄고 그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공백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공백으로 그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죠. 숫자 타입이라고 했어요. 숫자 타입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넘버. 자릿수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건 소수점 없다는 뜻이에요. 전체 6자리 소수점이야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테이블 이름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죠. 두 번째 컬럼을 쓸 거기 때문에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쉼표. 두 번째는 STU, name 이렇게 하게 됐죠. 한 칸 띄고. 문자열은 바, 차, 투. 자, 제가 10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 그 다음에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캐릭터, 이게 10글자란 뜻입니다. 10글자란 뜻이에요. 10글자. 그럼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세 번째 컬럼이 더 있을 거니까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irthday. 여기는 날짜죠. date.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date는 괄호 안에 쓰실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설명드린 거랑 요거랑 같이 보시면 이해되시죠?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괄호 열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마지막이니까 쉼표 없고요. 괄호 닫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돼요. 자, 문장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하면 셀렉트랑 다른 점은 이거예요. 셀렉트랑 다른 점은 여기가 뭐라고 나오죠? 질의 결과가 아니라 스크립트 출력이라고 나오고요.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혹시 에러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에러 있으신 분? 네.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에러 있으신 분들.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아, 네. 네, 혹시 또 있으세요? 다 되시죠? 네. 네. 자,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테이블 생성하겠다. 그다음 여기는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 괄호 시작하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자, 숫자인 경우는 중간에 쉼표를 쓰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전체 6자리. 6자리 중에 소수점 이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컬럼 이름이고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길이는 변할 수 있다. 뭐 한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되고 10글자도 되고. 근데 이거는 단위. 여기서는 쉼표 없어요. 10글자란 뜻이에요. 자, 여기는 쉼표가 있죠. 이 쉼표는 뭐냐면 요거와 요거는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는 쉼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여기서 끝났고 데피니션이 두 번째 컬럼 데피니션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이름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컬럼의 타입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컬럼 3개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왼쪽에 스컷 계정의 테이블 보세요. 안 보이죠? 우리가 만든 거 안 보이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테이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세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지금 마우스 제가 가리키는 데 있죠. 이 세로 고침을 한번 클릭하시면 EX로 시작하는 테이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 클릭하시면 여기 탭이 떠요. 탭이 뜨면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 보여요. 물론 여기서도 확장해서도 요 플러스 버튼 이렇게 확장하면 이렇게 컬럼 이름들 보이죠? 보이고요. 데이터는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탭 있죠. 데이터 탭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데이터를 넣은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열 이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죠. STUNO, 넘버, STU 네임, 바차투, birthday, date 이렇게 들어가 있죠. 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똑같은 create 테이블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에러가 나야 정상입니다. 자, 이미 EX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요 의미는 뭐냐면 EX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 어떤 객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객체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예요. 여기 에러가 보이죠? 이 에러들을 지우고 싶으시면은요, 여기를 그 스크립트 출력창, 콘솔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콘솔 창의 내용을 지우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버튼, 뭐처럼 생겼나요? 연필 뒤에 달려있는 지우개처럼 생겼죠. 연필 뒤쪽에 지우개 클릭하시면 이 콘솔 창 내용 지우실 수 있으세요. 지우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개발자들 중에서 컬럼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을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여기를요, 여기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탭으로 탭, 여기도 탭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컬럼이 어떤 거는 뭐 한 여섯 칸 정도 띄고 어떤 거는 한 4칸 정도 띄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구별하는 뭐 이런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백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백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공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하면 된다. 여기 중간에 쉼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쉼표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여기 빨간 펜 선생님이 이거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첫 번째 컬럼이 무슨 타입인지 정해주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컬럼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죠?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쉼표 쓰시면 안 돼요. 쉼표는 언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다 정의가 끝난 다음에 쉼표 쓰시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쉼표랑은 좀 다르죠. 괄호 안에 있는 쉼표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구분하겠다라고 할 때 쉼표를 쓰시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저희 조금만 더 할까요? 우리 아까 4시에 시작했으니까 인설트 하는 것까지만 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는 명령 문법이에요. 테이블에 행을 영어로 row라고 그러죠. 행을 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삽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insert고요. insert의 기본 문법은 insert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into를 쓰시고요.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다가 값들을 넣을 거냐를 써주셔야 돼요. 괄호를 써주시고요. 컬럼 이름. 컬럼 1번, 뭐 컬럼 2번 이런 식으로 컬럼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름들을. 자, 그 다음에 실제 값들, 저장할 값들은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그리고 값 1번, 값 2번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고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써주시면 돼요. 이거 한 줄로 그냥 쓸까요? 네. insert into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 values, 값들, 값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은요. 첫 번째 컬럼에 인설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컬럼에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 순서대로 값들도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nsert into 우리가 만든 테이블 이름이 ex student 자, 세 개를 다 넣을게요. stu and o 그 다음에 stu name 그 다음에 birthday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insert 삽입할게요. into 안에다가 이런 뜻이죠. 테이블 안에다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컬럼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값이 몇 개 필요해요? 값이 3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맞춰주셔야 돼요. stUNO는 정수 타입, stUNAME은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birthday는 날짜 타입. 이거 맞춰주셔야 되죠. 자, 숫자 타입은 뭐 예를 들어서 1000, 1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10, 20, 30 이렇게 할까요? 6자리니까 최대 6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죠.
그럼 6자리 됐죠. 이름, 홍, 길, 동 이렇게 할게요. 벌스데이는 데이트 타입인데 문자열로 넘기셔도요. 가능해요. 2001년 1월 뭐 1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인설트가 됩니다.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스크립트 출력이 나오죠. 한 개행이 삽입되었다고 나옵니다. 문장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values에다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값들이 어느 컬럼으로 갈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student no에 102030을 insert 하겠다. stu name에 홍길동을 넣겠다. birthday에 2001년도 1월 1일을 넣겠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select를 한번 해볼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x student 세미콜론 하시면 되죠. 어때요? 아까까지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번호, 이름, 생일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확인도 되시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열어둔 테이블 있었죠? 이 열어둔 테이블에서 데이터 탭 안 보이죠? 여기 뭐 있어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형태. 새로 고침 하시면 보이죠? 그죠? 보이죠?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인설트한 게 열려져 있는 테이블에서 바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내용이 보입니다. 되셨죠? 이게 인설트를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인설트를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데 어차피 컬럼이 3개밖에 없고 이 순서대로 값들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컬럼 이름들을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만약에 테이블에 삽입하는 삽입하는 값들의 순서가 테이블 컬럼 순서와 같고 그리고 값들의 개수가 컬럼 개수와 같으면 값을 3개를 넘길 거고 컬럼 개수 3개고 인설트 할 것도 3개고 그리고 순서도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똑같이 전달할 거면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만 쓰시고 바로 values를 쓰셔도 돼요. 주의하실 거는 값의 개수가 모자라면 안 돼요. 컬럼 개수보다 값의 개수가 더 많거나 더 적으면 안 돼요. 항상 값들의 개수가 컬럼 개수가 같아야 돼요. 또 순서도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순서, 그러니까 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넘버, 네임, birthday라고 하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 여기 이 부분을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insert into ex student 컬럼 이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values 102031이라고 할까요? 오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쌤은 생일이 그냥 2000년이라고 할게요. 2000년 오늘 며칠이죠? 5월 19일이라고 할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네, 여기 values예요. values. 값들이 여러 개잖아요. 값들이 여러 개니까 키워드는 value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스크립트가 출력 부분이 한 개 행이 삽입이 됐습니다. 한 개 행이 삽입이 됐습니다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셀렉트 다시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 102031 오셈 2000년 5월 19일 하고 들어갔죠.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아주 간단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요. 간단한 인설트를 보여드렸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사실 크리에이트는 조금 더 할 얘기들이 좀 더 있지만 인설트는 이거면 사실은 거의 다 됐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 물론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insert into values, insert into values. 그래서 select만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insert 문장은. 네,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create table이나 insert into가 에러가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select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네,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